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3D 프린터실을 담당하고 있는 강수명입니다. 오늘 진행하실 내용은요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큐라 설치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큐라에 대한 사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. 그리고 복습하는 내용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3D 프린터에는 이제 커다란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? 첫 번째는 3D 모델링. 저희가 전에 했었던 1, 2, 3D 디자인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.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슬라이싱. 오늘 배우실 큐라가 바로 이 슬라이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슬라이서라고도 하죠. 세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인데 이건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이 슬라이싱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무한상상실에 오시면요. 이제 준비물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. STL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STL이란 게 이제 웬만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제 내보내기 옵션이나 다른 이름 저장하기 옵션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장하실 때 STL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갖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. 네. 우선 이제 처음에 오시면요. 이제 노트북들이나 이제 컴퓨터들이 보이실 텐데 그때에는 지금 여기 C 요거 보이시나요? 큐라라고 되어 있죠? 네, 요걸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큐라를 실행시켜 주시면 요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. 오른쪽에는 하늘색 박스, 왼쪽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보이는 요 화면이에요. 여기까지 되셨으면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? 당연히 이제 STL 파일을 불러와야겠죠?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로드 모델 파일. 네, 로드 모델. 다시 한번 할게요. 파일, 그리고 로드 모델 파일. 가장 첫 번째 있는 메뉴예요.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요. 네, 여러 가지 것들이 뜰 텐데 저는 지난 시간 1, 2, 3D 디자인에서 모델링했던 이 머그컵, 머그컵 STL 파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러면은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나왔어요. 네, 머그잔이네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파일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시다는 거, 이 모델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시다는 건데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모델이 이 프린터가 프린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잘못됐거나 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변해요. 이러면은 한마디로 이 슬라이서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. 이 모델 파일을 인식을 못해요.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 노란색이 되면요 얘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요. 그러면은 전 진행을 위해서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. 네, 뭐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.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을수록 이 슬라이싱 치는 속도도 더 빨라지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. 네.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만져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왼쪽에 여러 가지 이런 창들이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 다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. 딱 4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추가로 딱 한 가지 여기 보이시는 요 머신 옵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럼 이 머신 옵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이 머신 옵션은요 이제 큐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꼭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지금 제가 잠깐 이 머신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 가지 머신들이 보이실 거예요. 기계들이죠. 네. 그래서 뭐 모몬 미니도 있고 저희가 흔히 쓰는 아몬드 MP맨들도 있고요. 이외에 뭐 애니보시나 델타보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형 프린터예요.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용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차후에 저희가 좀 더 이 큰 기계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그리고 또 프로젝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가 많아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일반 사용자들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드시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모몬 미니, MP맨들
그리고 아몬드 요 세 가지 머신들이 있는데요. 오늘은 모몬 미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만약 처음에 오시면요, 제가 어떤 기계를 쓸 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오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모몬 미니를 쓰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모몬 미니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반대로 아몬드라고 하셨으면 아몬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. 그 이 차이점은 뭐냐, 기계마다 이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해 준 값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설정한 값들을 저장해 놓은 게 바로 요 머신 세팅이고요.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요,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몬드 세팅을 그 모몬 미니에다 넣었다, 아니면 모몬 미니 세팅을 np맨들에다 넣었다 할 경우에서는 이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. 거기다가 추가로 프린터가 고장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 설정을 다 하셔야겠죠? 그럼 이 설정하는 기준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. 첫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요 두 가지예요. Fill Density 그리고 Print Speed 요 두 가지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요 서포트 부분인데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일단 Fill Density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Fill Density는요, 이 프린트 내부 체움이라고 해요, 보통. 그럼 왜 내부 체움이라고 부르냐,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요, 프린터는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은요, 내부를 꽉 채우지 않아요. 이 모델의 외벽만 이렇게 좀 채워준 다음에 내부는 격자나 뭐 허니콤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워주게 되거든요. 그게 좀 더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하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외벽과 이 격자 모양. 그럼 이 격자 모양의 조밀도를 설정한 게 이 바로 Fill Density 옵션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30%로 한번 바꿔볼게요.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숫자만 바꿔주면요, 얘가 실시간으로 슬라이싱을 진행을 합니다. 네.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, 슬라이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, 일반적으로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3D 프린터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적층시켜 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치즈 슬라이스, 햄 슬라이스처럼 모델을 일일이 층을 쳐준다, 슬라이싱을 해준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슬라이서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. 네,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아까 좀 더 훨씬 더 조밀하고 빽빽해지신 게 보이실 겁니다. 이러면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? 네, 강도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튼튼한 모델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건데, 이렇게 조밀하게 되면은 그만큼 프린터가 움직이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. 그러면 한마디로 그 제작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취향에 맞으시게,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,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Fill Density 부분을 좀 적게 하셔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. 저는 오래 걸려도 되니까 좀 강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Fill Density 부분을 좀 높이셔서 하시면 되시고요. 그런데 이제 과천과학과 무한상상실에서 일반적으로는 15%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이제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값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뽑아본 결과 이제 도출해낸 결과라서요.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고는 이런 15%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, 여기서 100%까지도 가능하신데 100%까지 꼭 하실 필요 없어요. 정말 단단한 강도를 원하시면요, 40%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. 40% 이상 하는 거는요, 100%랑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건 연구 결과로 나왔었던 건데, 네, 거의 99.7% 이상 동일하다고 해요. 그래서 40% 이상 하시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한 작년, 재작년 정도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이어서요. 네, 좀 신뢰성 있는 자료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프린트 스피드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해요. 제가 이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높이 7cm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
높이 7cm 정도 기준으로요. 속도가 50이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인 높이 7cm, 한 뼘이 좀 더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인데요. 이런 모델들은 한 50 정도로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럼 만약 높이가 한 3.5cm다, 35mm다 하실 경우에는 뭐 그만큼 속도를 낮춰주시면 되시겠죠. 근데 여기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막대기 모양이라던가 좀 불안한 모양들 있잖아요. 그래서 얇은 모양들, 이런 것들은 높이가 7cm가 되든 한 10cm가 되더라도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. 그럼 만약 크기가 10cm 이상이 되었다. 이게 크기가 10cm 이상이 되었다. 지금은 높이가 한 3.5cm인데 높이가 10cm 이상이 되었다. 지금 벌써 베드 밖으로 벗어났죠? 네. 이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속도를 그냥 늘리면 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크기가 늘어난다는 건요,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뽑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50으로 뽑으셔도 되고, 아니면 더 빠르게 70 정도로 뽑으셔도 돼요.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? 이렇게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요, 속도랑 결과물의 품질이라고 할까요? 결과물의 퀄리티가요,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이 결과물의 퀄리티는 좋아집니다. 문제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, 나는 지금 당장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. 나는 뭐 당장 내일 나와도 상관없는데 좀 퀄리티가 좋았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요 두 가지고요.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지금 프린트 스피드를 제가 한 25 정도로 줄여볼게요.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겠죠? 네, 이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네,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래 걸려요. 그러면은 2시간 8분 이렇게 나오네요. 아까 전에 1시간 반 걸린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죠. 네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서포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